네, 살다 보면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이제 급한 사정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다들 한 번씩은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이런 부탁을 받으면 상당히 난처하죠.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할 때 꼭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정말 급해서 그래. 급한 불만 끄면 돼. 몇 개월만 쓰고 꼭 갚을게.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분명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특히 이런 분들 조심하세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지나친 사람, 그리고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고 평소에 잘 거절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쌓아놓은 관계가 금이 갈까봐 마지못해서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거절을 하는 게 좋은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피를 나눈 가족도 막말로 돈 떼먹고 도망가거나 돈 때문에 서로 등지고 사는 경우도 많은데, 원래부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지인은 어떻겠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돈이라는 거는 곧 생존 문제예요. 금전적으로 궁지에 몰리면 사람도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닥쳐있는 그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내 인생에서 상대방이 1순위가 아닌 것처럼 상대방에게도 내가 1순위가 아니라는 거를 명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미래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은 몇 개월 후에 돈이 융통되니까 그때 꼭 갚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돈을 빌려야만 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도 미리 예측을 못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에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은 거죠. 돈을 갚겠다는 계획도 틀어질 확률이 더 높다는 거를 명심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이 있죠. 돈을 빌릴 때와 빌린 후에 사람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돈 갚을 때가 되면 돈 빌려간 사람이 알아서 먼저 연락을 줘야 되는데 그냥 깜깜무소식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도 서로 관계 때문에 자꾸 독촉하기도 좀 부담스러워요. 독촉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거나, 또는 얼마나 지났다고 너무한다, 내가 안 갚을까봐 그러냐,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꾸 연락 오는 게 본인도 짜증나니까 아예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있죠. 또는 빌려갈 때는 사정사정 하면서 빌려갔는데 시간이 지나서는 SNS를 통해서나 지인을 통해서 듣기로는 좋은데 여행 다니고 외식하러 다니고 좋은 거 쇼핑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겠어요? 속 뒤집어지죠. 돈을 빌려주는 순간부터 고통스러워지는 사람은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몇 년 전에 내 돈 200만 원 빌려간 보고 있어? 그 돈 안 갚고서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볼 거야. 이렇게 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죠. 힘들게 모은 목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은 거는 누구에게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막상 상대방이 전화통화나 직접 얼굴을 보고 자리에서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로 훅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빌려주고 싶지 않다면은 이때 그 순발력을 발휘해서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할 사유가 마땅히 생각이 안 나면은 얼버무리다가 타이밍 놓쳐가지고 잘못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괜히 어설프게 핑계대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절할 사유가 마땅히 생각나지 않거나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돈을 빌려줘야 되는 상황에 놓여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후회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지인에게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미리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는 거죠. 우선 여러분 각자 상황에 맞는 모든 거절 사유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모든 돈을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니면 이미 형제에게 돈을 빌려줬다, 아니면 모두 부동산 또는 주식에 투자가 되어 있어서 돈이 없다, 아니면 나도 급히 어디에다가 돈을 지금 써야 된다. 이 외에도 다양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가장 확실한 3가지 거절 사유를 한번 뽑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숙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갑자기 부탁을 받아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거절을 할 수 있고, 한번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부탁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다른 사유들을 말하면서 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모든 돈을 공동으로 운영을 해요. 이런 돈은 모두 이게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빌려줄 여윳돈이 진짜 없으니까 저희에게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없어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인감이 없는 거 아니냐,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빌려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흔쾌히 돈을 빌려주시면 됩니다. 돈 빌려주고 못 받아봐야 이 얘기에 공감이 될 거예요. 우유부단하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돈 빌려주고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는 100번 나아요. 솔직히 돈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마음으로 빌려주고 싶지 않은데 하지 못해서 빌려주는 거죠. 돈 안 빌려주는 사람이 나쁜 놈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돈을 빌리는 사람이 미안해해야 하는 거죠. 돈을 안 빌려준 사람이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깔끔하게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거절할 때는 껄끄럽고 섭섭할 수도 있지만 괜히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고통은 평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절친이라고 해도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인생의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